를 녹화를 시작하고요. 안녕하세요. 학교가 상담 마케팅 표장은입니다. 저희 2025년 첫 강의인데 오늘 강의는 올해 이제 학원 마케팅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블로그 인스타를 예전에는 제가 따로따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블레이스부터 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핵심만 진짜 콕콕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핵심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원장들이 해야 되는 거, 진짜 기초의 기초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콕 집어서 PPT에 넣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있는지, 이거 정도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칼같이 시작하는, 네. 37회 학교공 무료 특강입니다. 벌써 37회가 됐네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진행한다고 하는데, 3년이 딱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1년 정도는 꼭 학원에 관련된 건 아니었고, 뭐 저가 보드게임 이런 것들로 시작했다가, 재작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는 학원 마케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거 위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설문지도 또 많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참조해서 제가 또 수업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원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감을 좀 잡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조금 체크리스트라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지금은 학교원 성장 마케팅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줄을 서는 학원 블로그 이북의 예시 십자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책이 좀 잘 나가고 있다고出版사에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작년에 원래 목표였지만 못하고 올해 목표 진짜 종이책을 내겠다고 벌써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꼭 상반기 안에는 힘들 수 있지만 6월이나 7월까지는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컨설팅 거의 200건 이상 그리고 대행 누적 지금 현재 40 뭐 30곳이 왔다 갔다 해요. 35곳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누적은 거의 80에서 100곳 정도 될 것 같고요. 대행 포스팅은 당연히 많이 썼겠죠. 네. 1000개, 대략 1000개 이상이라고 적었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어떨 때는 10개 이상씩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개인 컨설팅, 대행, 브스타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공 성장 마케팅은 학원, 교수 쪽, 공부방 원장님들을 위한 쉽고 재밌게 마케팅을 연구하고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커뮤니티입니다. 개인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3년 전부터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표님 진짜 2년, 3년 동안 꾸준하게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 너무 대단하시다고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진짜 묵묵히 걸어왔어요. 묵묵히 걸어와서 지금부터도 묵묵히 우리 원장들하고 같이 좀 걸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를 어떻게 처음에 만난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요. 원장님, 대표님, 사장님, 작가님, 별의별 호칭으로 다 불리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원장님은 저를 작가님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바꿔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대행으로 처음 만났니? 아니면 진짜, 솔직히 뭐, 대행회사도 진짜 사장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강사님으로 좀 우리 원장님들하고 접근하고 싶은데, 예, 다른 분들에서, 네. 이북 작가님. 그래서 다른 분들에서 진짜 사장님으로 칭하시다 보니 저를 똑같이 사장님으로 칭하고 있는데, 아직 좀 사장님은 낯간지럽긴 해요. 네. 그래서 진짜 맨 처음에 저를 진짜 같은 원장으로 만나신 분들은 저를 진짜 지사도 잠깐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사장님이라고 불리시는 분도 있고 원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마케팅이 도대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다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직까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 학원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지금은 아이들 다들 줄어들고 있는 거 너무너무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학원과 공부방은 굉장히 과밀화 현상이, 예,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죠. 과밀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처음에 오픈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한 1년 정도의 어떤 버티기 작전이 없으면은 힘들다. 그래서 진짜 처음 1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내가 목표가 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버티기 작전. 근데 버티기 작전은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식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당도 진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진짜 그런 지역은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또 하는 곳은, 꾸준하게 잘 돼요. 그게, 근데 꾸준하게 잘 되는 곳이 맛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그리고 이제 차별화가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3번은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은 학부모님들이 알 수가 없다. 3번, 4번과 함께 얘기하자면 학부모들은 절대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은 이제 예전처럼 구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단계는 지금은 많이 지났어요. 소개를 하더라도 검증을 온라인에 거친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쳐가지고 이 학원 외형이 정확하게 딱 바로 첫면에 뜨고 그리고 플레이스에 뜨고 안 뜨고에 따라서 굉장히 이 학원 뭔가 그래도 형체가 있구나. 우리가 식당도 진짜 오래된 노포 식당이면 당연히 플레이스에 안 뜨는 건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데 식당을 소개받았는데 플레이스에 안 뜨고 아무것도 뭐 후기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심을 해요? 이 식당 내가 지금 가도 되는 건지, 이 식당 지금 오늘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탕 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어머님들도 당연하죠. 어머님들의 교육이란 부분은 굉장히 고가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요즘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학생 모집뿐만 아니라 유지의 수단도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인원이 많다고 학원 마케팅을 딱 그만두면 내년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원장님들이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원장님들이 제가 올해 그냥 좀 조금 더 마케팅을 좀 쉬었더니 연말에 애들이 안 들어와요. 라고 애들이 나가긴 나가고 들어오는 애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진짜 직접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템포에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학원 마케팅은 세 가지 단어로 좀 축약을 했어요. 첫 번째, 인지. 예. 왜 학원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학원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끌어서 뭐 등록까지 하면 좋지만 처음에는 일단은 이 학원, 이 공부방 민주차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른다. 모른다. 특히 공부방이 특히 더 그렇죠.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나가면서 그것도 간판도 보고 다른 학원 갔다가 오는 길에 또 보이기도 하지만 공부방이나 교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조금 이제 애매하다 싶으면은 좀 이거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플레이스로 인지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각인도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신뢰를 쌓는 과정. 이 신뢰가 안 쌓인 1년이 조금 힘들다. 지금 엄마들은. 예전에는 좀 신규, 막 떠다니처럼, 떠돌이처럼 신규 학원이라면 막 덥석 거기 가가지고 강의 할인도 받고, 수강료 할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옮겨 다니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많이 안 그러죠. 어느 정도 그곳의 후기라든지 신뢰도가 쌓이지 않으면은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는 실제로 어떻게 쌓느냐? 블로그를 통해서 근데 내가 진짜 학생 원수가 많이 안 되고 1년이 안 됐더라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뢰도를 블로그를 통해서 충분히 쌓을 수가 있어요. 다른 SNS 플랫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학원은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이런 수업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신뢰도를 쌓는 과정도 학원 마케팅의 일종이다. 예. 자, 세 번째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계속 원장님들이 많이 좀 프랜차이즈도 추가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어머님들한테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학생 수가 꼭 늘었다는 걸 솔직히 어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에서 이런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마케팅도 계속 하고 있고 어머니들 후기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과, 성적인 성과라든지 아이들이 습관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장하고 있는 학원도 성장하고 있고 학생들도 성장하고 있는 거를 온라인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남기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내가 우리 아이가 지금 믿고 보내지만 내년에는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가는데 5, 6학년이 되는데 주변에선 다들 학원 한번 옮기네. 어 여기서는 우리 아이가 지금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뭔가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피드백이 오는 게 없다 하면은 다른 학원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성장 과정을 좀 SNS에 그리고 재원생 학부모님들한테도 꼭 공유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블로그나 SNS가 꼭 신규 모집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재원사 학부모들이 노출되지 않는 것도 제일 1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꼭 성장 과정을 SNS에 뿌려놓으셔야지 재원사 엄마들이 여기 좀 더 다니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더 클 수가 있겠구나. 기대 효과를 통해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 여러 가지 이제 앞에 거는 목적이라고 했다면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수단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제 다 써봤는데 이 중에서 나 6가지 다 해봤다. 그래도 여기 있는 거 다 해봤다 하시는 분 1 한번 적어주시고요. 아니면 개수를 적어볼게요. 나 여기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개수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는 내가 개수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6이 한 몇 개 정도, 몇 명 정도 나오실지. 네. 6, 5, 많으시네요.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는데, 자, 그러면, 다 이런 과정들 다 한 번씩은 해요. 네. 저도 계속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도 했고, 자, 그러면 원장님들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무엇을 하는 게 내가 어떤 블로그를 하는 게 중요하다. 당근마켓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중요할까요? 아무도 답변이 없으시네. 네, 오늘 좀 조용하네요, 채팅창이.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무엇을 보다 어떻게. 예, 이 어떻게는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조금 학원 마케팅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플레이스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면 대행을 생각보다 플레이스 대행 문의를 다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마케팅 전화를 진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1, 2월 달에 올해 방학 때 받으셨던 분들 수 있을 건데 제일 많이 핫하게 전화 올 때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플레이스 대행업체가 굉장히 많이 전화를 옵니다. 그러면 뭐 블로그 리뷰를 어떻게 쌓아준다, 영수증 리뷰를 쌓아준다, 뭐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손에 꼽는다라고 할 정도로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학원 전문 마케팅 회사가 아닌 곳이 너무 많다. 예, 학원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플레이스 업체가 아니다. 왜냐면 그 업체는 학원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업체를 다 하겠죠. 자, 두 번째는 원장님들이 플레이스의 로직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해준 거를 효과 측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의 때문에 대행이 넘어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도대체 효과를 보기도 힘들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블로그에 올려줬다 하는데 블로그 지수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들어가서 블로그를 보면은
완전 잡블로그에다가 학원 소개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포스팅 하나는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응. 그래서 이 플레이스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 우리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조하죠. 원장님들이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이제 블로그는 거의 다 하세요. 근데 이제 이 블로그를 그래도 좀 접근을 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처음부터 잘 못 배워서 잘 노출이 안 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이제 학원 블로그는 조금씩 그래도 강의가 많이 있긴 하죠. 가격차가 좀 나긴 하지만 네. 세 번째는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인스타그램.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인스타그램 해야 돼요? 저는 근데 단도 딱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블로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을 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블로그가 좀 일주일에 한 개 정도의 포스팅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면은 인스타그램을 좀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하시면 훨씬 당연히 좋겠죠.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내가 하나에 둘 다 이거 하다가 블로그 하다가 인스타그램 하다가 어느 거에 집중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 하나는 좀 제대로 쌓아놓고 그걸로 최대한 유입이 상담인 요청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당근마켓 효과가 있다 없다. 솔직히 많이 많아요. 근데 저도 당근마켓 강의를 했지만은 실제로 원장님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느낌표를 진짜 많이 넣으셨는데 왜냐면 거기에 넣어 들어가는 광고 문구 그리고 비수 프로필 소식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은 광고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당근마켓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도 굉장히 강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동네가 당근을 많이 보는 동네다. 그리고 학원 유입도 많이 학원 광고도 많이 한다 하시면은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진짜 중요해요. 당근마켓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원할지. 예. 저는 최근에 지금 당근마켓으로 대행을 해드려가지고 진짜 한 문의를 계속 받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또 이제 문의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긴 해요. 대행을 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제가 꾸며서 설명을 드리고 소식 구정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대행이 이제 문의가 없는 경우도 지역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편차 플러스 그리고 어떻게 하우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번 전단지 현수막 이거는 시기적으로 꼭 하실 필요도 있어요. 특히 전단지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교 뭐, 이제 종업식이라든지 입학식 이런 거는 안 뿌릴 수는 없죠. 꼭 뿌리셔야 되는 식인데, 이때 뿌렸을 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연결시키게 하는 QR코드, 이런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어려울 수 있다. 효과를 제대로 보기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가두리 양식처럼, 그물처럼 블로그,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여러 가지가 이 플레이스 여러 가지 그물망처럼 엄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빠르게 들어갈게요. 자, 네이버 플레이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역의 맛집을 알아보는 거나 아니면 카페 알아보는 것처럼 학원 교수서 공부방은 전국구가 아닙니다. 지역 마케팅이기 때문에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땡땡 학원 아니면 땡땡 무슨 과목 학원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1번으로 뜨는 게 이거는 1번으로 뜨는 게 이게 파워링크예요. 파워링크. 자, 그 다음에 뜨는 거가 이 플레이스입니다. 맞죠? 플레이스. 그래서 일단은 학원으로 검색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메뉴에 이제 블로그를 클릭하지 않으면은 일단 그 다음 보는 거는 처음 보는 거는 파워링크 다음 보는 거는 무조건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에 학원이 제대로 노출되고 있는지 첫 페이지에 나오는지 내가 5페이지까지 넘어갔는데 내 학원이 5페이지에도 없다. 이러면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엄마들이 다 넘겼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도 없고 뭔가 내가 보내려고 하는 학원도 이 다섯 번째에 없다. 이제 이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이 순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근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어려워하느냐? 학원 전문 플레이스 강의가 없었거든요. 네. 학원 전문적으로 하는 플레이스 강의가
많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자, 그리고 보통은 자, 전체적으로 한다면은 음식점 아니면 뷰티 이런 쪽으로 많이 자, 강의들은 좀 오픈되어 있는데 학원만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플레이스 강의는 거의 없었던 걸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었어요. 아는 것은 한 군데 있었어요. 그 강의도 듣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예. 근데 거기서 듣는 30만 원짜리 강의보다 제 무료 특강이 훨씬 더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음. 유료 강의도 아니었어요. 무료 특강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근데 두 번째는 플레이스 상위로직이 블로그 상위로직 상위 노출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플레이스 상위로직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플레이스 파트에서 많이 숨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블로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예. 왜냐면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블로그보다 챙겨야 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통은 자 음식점이나 이런 좀 더 뷰티나 이런 곳에서는 프로그램 일종의 작업이라는 영역을 통해서도 상위 키워드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광고 말고라도 다른 부분으로 상위 노직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대형으로 하는 대행업체 아니면은 이거는 접근도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못하냐? 그건 아니죠. 저는 원장님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핵심 5가지. 내가 지금 이 5가지 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킹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톡톡 연결되어 있다. 예, 톡톡.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 계정 만들어서 솔루션에 가시면 이렇게 톡톡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라는 부분이 톡톡이라고 안 떠서 이게 톡톡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한데 이렇게 문의라고 적힌 부분이 톡톡이에요. 이렇게 톡톡으로 실제로 문의를 받으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문의를 받으려면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나는 내 거에 톡톡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대표 키워드 5가지 어느 정도 잘 구성된 것 같다. 예. 5가지 대표 키워드 5개 넣는데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그 위에 들어가는 설명도 중요하긴 하고요. 업체 정보에 들어가면 대표 키워드 5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복잡하기보다 굉장히 노하우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땡땡동이잖아요. 상인동이라면 상인동 영화관이라면 영화관만 치면은 영화관은 안 넣고 상인동도 넣지 않아야 돼요. 일종의 다시 설명드리자면 내가 상인동 뭐 다른 이름이 있는 영화관이다. 그렇더라도 왜냐면 영화관이 이미 업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화관을 키워드는 빼는 거고 그리고 상인동은 얘가 이미 상인동에 있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넣을 수 있는 키워드는 보통 뭐들이 있냐면 뭐 초등영어, 중등영어 아니면 학교 이름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그리고 단어를 조합이 안 됩니다. 땡땡초 수와 땡땡초 영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하면은 그 키워드는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표 키워드가 솔직히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대표 키워드를 통해서 나중에 광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좀 그 통계를 보고 바꿔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를 딱 박아놓고 끝이 아니고 조금 시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리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책당 가면 다 후기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후기 보는 거예요. 자, 영수증 리뷰는 원장님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영수증 리뷰가 없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영수증 리뷰를 한 번도 달지 않았기 때문에 리뷰가 없는 이 리뷰라는 칸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수증 리뷰랑 블로그 리뷰가 나한테 없어서 이 리뷰라는 아예 칸 자체가 없는 경우도 계신 거예요. 자, 영수증 리뷰는 어떻게 하느냐? 고객이 영수증을 가지고 종이 영수증 또는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본인 마이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후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예. 영수증 리뷰는 보통은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주시면은 저희 선물 이렇게 드릴게요. 캡처해주세요. 영수증 리뷰 달고 캡처해주세요. 라고 이벤트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수증 리뷰 어렵지 않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딱 1번으로 원장님 말씀드려요. 그냥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다른 그냥
꼭 학원 아니더라. 우리 아이 다니는 학원 영수증 리뷰를 달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꼭 학원 아니더라도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로직으로 영수증 리뷰를 한번 달아보면 이게 뭔지 감이 100% 오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영수증 리뷰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질문이 많이 꼬리를 물고 들어와요. 예. 그리고 영수증 리뷰 달고 나면은 꼭 원장님들이 이것처럼 답글도 달아주셔야 됩니다. 답글. 꼭 지금 답글 안 다시는 분들 부랴부랴 답글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에 네이버 플레이스 앱도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앱도 있으니까 꼭 PC에서 아니어도 앱에서도 충분히 답글 달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PC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평소에 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사진 업로드라든지 이런 리뷰 답글 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수시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음, 블로그 리뷰. 자, 블로그 리뷰는 어떻게 쌓이느냐? 블로그 리뷰도 안 쌓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블로그 리뷰는 우리 포스팅을 쓸 때 장소라는 클릭을 누르면은 제 학원 이름을 여기다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추가하시고 밑에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오른쪽처럼 큰 지도로 보이거나 작은 지도로 보이거나 둘 중에 이렇게 이 버튼 누르면 작은 지도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포스팅 안에 들어가면은 네이버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 포스팅이 이 플레이스의 후기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블로그 리뷰가 이 플레이스 밑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블로그 포스팅 쓰면서 장소를 넣지 않았다면은 이 플레이스에는 이 블로그 리뷰가 쌓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식당들은 본인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원래는 블로그 리뷰들은 고객들이 달아주는데, 자, 우리의 고객은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겠죠. 학부모들이. 그래서 원래는 학부모들이 달아주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블로그 리뷰도 아니니까 저희가 직접 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블로그, 이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이건 반복해서 넣어도 돼요. 네, 네이버가 하라고 넣었기 때문에 메뉴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넣어도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내가 학원이 여러 개거나 아니면 내가 학교가 뭐 내 인근의 학교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근의 학교가 내가 5개다. 5개 학교 다 넣고 내 업체 넣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일단 하나만 넣으세요. 내 학원을 학교 리뷰 내 학교 후기처럼 그렇게 달거나 아니면 내 학원명만 넣거나 예.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업체를 동시에 다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모바일로 했을 때 매니에 우리가 뭐 이거는 PC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에 모바일로 보면 매니에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넣는 거. 근데 그거 달고 또 PC에 또 넣으면 또 그것도 누락이 올 수 있습니다. 과잉으로 플레이스가 달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블로그를 그리고 포스팅이 또 누락이 오면 아까 블로그 리뷰도 누락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스팅 썼는데 플레이스에 안 달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거는 포스팅 자체가 누락이 생겨서 내가 그 포스팅이 여러 가지 문제로 네이버에 검색되지 않아서 그래서 플레이스에도 누락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리뷰와 블로그 리뷰는 솔직히 학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플레이스 대행 업체를 많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수증 리뷰. 나 영수증 리뷰 하나도 없는데 플레이스 대행업체에서 영수증 리뷰 몇 개 달고 블로그 리뷰 몇 개 달아준다고 얘기가 진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원장님들 충분히 그 돈만큼 대행업체에 쓰는 돈만큼 그냥 엄마들한테 뿌리세요. 이벤트로. 뿌리시고 그거를 실제 진짜 찐 리뷰로 받으세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핫템, 클립, 영상이죠. 예전에는 이 클립 부분에 예전에는 블로그가 쌓여져 있었어요. 블로그 일종의 탭이 썸네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고 클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클립 따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스타그램 릴스 만드시면서 우리가 아니면 캡컷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만들어도 이제 영상 다운로드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그대로, 죄송해요. 그대로래요.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올릴 때, 이것만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스와 블로그를 스티커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플레이스 밑으로 클립이 들어가집니다. 그걸 안 해서 저는 클립을 올렸는데요. 왜 내 플레이스 밑으로 안 들어가지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플레이스의 클립은, 죄송해요. 플레이스의 클립은 플레이스에 올려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플레이스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블로그에서 글쓰기처럼 클립 올리기가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그런데 똑같이 아까 우리 블로그 리뷰 쌓인 것처럼 블로그 안에다가 장소 포스팅을 넣어야지 플레이스에 쌓인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 안에서 클립을 올릴 때 거기 안에 장소를 스티커 추가를 해야지 이 클립이 플레이스에도 노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얘 블로그랑 얘랑 플레이스랑 아무리 같은 이름이더라도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래는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 친다면 이거는 같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선을 그어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블로그 리뷰는 장소였고요. 클립에서는 스티커 추가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서 그냥 영상 올리면 안 돼요. 네, 이 클립 꼭 올리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블로그 연동. 이것도 진짜 이거 안 된다고, 이거는 어떻게든 어디에서 놓냐고 톡톡 오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부가 정보에 가시면은 이렇게 SNS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플레이스 우리 밑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링크가 파란 색깔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위에 올라가는 게 블로그인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예, 제가 캡처는 이렇게 해놨는데, 블로그인 게 훨씬 더 좋고, 왜냐면은 플레이스가 로그인 이슈가 있잖아요. 내가 원래 평소에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경우에면, 그냥 바로 또 들어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평소에 인스타그램을 많이 안 했고, 로그인을 자주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턱이 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로그인 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로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 뭐 일단 처음에 넣으시고 순서 설정하셔가지고 블로그가 메인 상위에 뜨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5가지 다 하고 계신가요? 나 5가지 다 하고 있다. 5. 나 아직 이 중에서 몇 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6.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5도 있고요. 6도 빠져 계신 분 한두 개씩 있죠. 아니 클립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진짜 필수. 이제 클립은 당장 내가 영상이 없으니까 좀 올리신다 힘드시더라도 내가 인스타그램을 또 같이 운영하시면은 클립도 꼭 한번 올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 외로 몇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은 소식. 예, 소식. 그리고 이제 뭐 소식으로 블로그 리뷰 올리면은 이 소식으로도 같이 업로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따로 소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소식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유일하게 동영상이 업로드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플레이스 사진 안에는 영상은 못 올라갑니다. 하지만 소식에 영상을 올리면 어디에 재생되냐면 맨 위에 있는 사진에서 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스 들어가면 자동으로 재생이 돼. 진짜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꼭 소식으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세로 영상보다 가로 영상이 더 좋긴 한데 따로 제작하기 힘드시더라도 좀 잘린다 생각하고 올리셔도 괜찮아요. 예. 자, 그리고 사진도 좀 선물을 계속 하시는 게 주기적으로 새 사진 넣고 업로드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쿠폰도 꼭 진짜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랄게요. 뭐 상담했을 때 뭐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등록했을 때 10%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거는 뭐 재원자 엄마들 눈치 봐서 못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거는 그거고요. 그 엄마들한테는 다른 이벤트 혜택을 주세요. 그 엄마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준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해줄 거 해주시고 신규 유입은 신규 유입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들 눈치 본다고 신규 유입을 막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킹교입은 어느 정도 내가 혜택을 쫙 그달, 그리고 내가 쭉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써서 지금 뭐 진짜 한 한 달 정도, 아니면 보름 정도만 딱 그 어떤 포인트를 줘서 그달 한 달만 뭐 10% 할인, 아니면 20% 할인, 뭐 교재비 할인, 조금 더 파격적으로. 저는 솔직히 50% 할인까지 봤어요. 그달 수입, 그달 등록하면 50% 할인까지 봤어요. 예.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짧게, 짧고 굵게. 그 사이에 한 명이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짧고 굵게 하시고, 다른 부분들을 좀 재원사 업무들한테 대해서는 그거에 맞는 좀 다른 혜택들을 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 금전 능력 말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좀 제공해 준다거나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예약이 솔직히 좀 까다롭긴 해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2기에서도 예약에서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걸리는지 제가 너무 다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예약 받아가면서까지 뭐, 그게 저희는 할 게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학원들이 아무도 예약이라는 세팅을 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학원만 예약이라는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것만이라도 플러스 점수. 자, 플러스 점수. 자, 두 번째. 예약이란 걸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일단 눌러보고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해요. 거기서도 플러스 점수. 플러스 점수. 자, 또 마지막으로 실제로 젊은 엄마들이나 아니면 내가 소통을 많이 좀 소극적인 엄마들 있잖아요. 저것저것 전화 바로 하는 엄마들 있는 반면에 나는 그냥 나 예약 버튼 있으니까 예약 눌러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 예약 딱 해서 그 시간에 갈게요. 말로 하지 않고 예약 버튼 누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 그냥 바로 예약 버튼 누르고 그 시간만 딱 비워 놓으시면은 예약 상담 오십니다. 최근에 제가 예약 세팅해 드린데도 그렇게 해서 예약 오신 분은 있으세요. 예. 그리고 엄마가 생각보다 예약을 누르시네요. 원장님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도 없이 예약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담을 하고 예약 버튼을, 아니면 상담하시고 나도 예약 버튼을 누르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포인트. 이것까지 진짜 이 강의 들으신 분들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아까 영수증 리뷰에 원래는 방문자 리뷰예요. 원래 이름이 방문자 리뷰인데 거기 안에는 영수증 리뷰와 이 예약 리뷰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영수증 리뷰는 진짜 종이 영수증이 있거나 카드 내역이 있어야 리뷰를 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약 리뷰는 예약만 하고 네이버페이 우리가 영인동 안 하면 예약만 하고 하더라도 예약자 리뷰를 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조금 내가 진짜 리뷰가 없다면은 지인 찬스. 이건 조용히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지인 찬스 좀 쓰셔도 괜찮습니다. 초반에는. 반응이 없네요. 진짜 이거 꿀팁인데 이건 수업용 꿀팁인데. 네. 그래서 예약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하시다가 조금 버벅거리시는 경우 솔직히 좀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을 무료특강에서는 드리긴 힘들고 그거는 진짜 수업 꿀팁이라서 네. 그래서 예약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광고. 플레이스 광고는 기본적으로 클릭당 비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광고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까 맨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플레이스 하면 앞에 이렇게 광고라고 뜹니다. 광고라고 뜨는데 사람들이 눌러보나요? 눌러봅니다. 눌러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또 광고가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이게 저희 쪽이 키워드가 너무 작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광고가 되는 키워드 지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가 정하는 거라서 내가 어떤 키워드로 내가 노출되고 싶은데 이게 네이버 검색했더니 아무도 광고를 하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광고를 할 수 없는 해도 노출이 안 되는 지역과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내가 어떤 기본적으로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도 지역별로 너무 많이 없으면은 국어학원도 키워드도 그 광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스에서 이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 사이트에서 따로 별도로 로그인을 해서 가입을 해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저쪽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진짜 좀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버튼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그룹, 캠페인, 소재 이 세 가지만 우리는 알면 돼. 그러니까 플레이스 광고는. 근데 이게 조금 자 사이트 자체가 좀 복잡하다.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노출했을 때 우리가 네이버 안에 이렇게 넘겨보면은 지역 소모임이라든지 지역 친규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기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노출당 돈인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거의 진짜 50원, 100원, 많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어디서 세팅을 하냐? 플레이스 세팅합니다. 사람들 힘들게 맞죠. 플레이스 이거는 세팅을 합니다. 근데 지역 소상인 광고도 뭐 이거는 이게 막 이걸로 바로 문의가 온다거나 이건 좀 힘들 수 있어요. 일종의 엄마들한테 인지와 각인시키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와 각인시키는 효과. 그래서 눈에 계속 보이면 눈에 이런 학원 있었네. 근데 지나가다 또 간판이 보여요. 아 진짜 저 학원 뭐지? 계속 보이네? 이런 느낌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파워링크 광고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메뉴에 어떤 키워드로 메뉴에 상단에 보이는 건데 이제 지역이 경쟁도가 높냐 안 높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워링크 광고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좀 나뉘기도 하죠. 상인동이 영어학원이 좀 치열한가 봐요. 왜냐면 월성동하고 붙어 있어서 그래요. 어, 상인동 자체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는데, 월성동과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 해서 파워링크가 좀 이렇게 많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지역이. 그래서, 파워링크도 결국 클릭단 단가입니다. 하지만 아까 플레이스 단가 광고보다는 클릭단 단가가 조금 경쟁도에 따라서 셀 수도 있습니다. 많이 센 거는 뭐 1,000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솔직히 업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학원 업종만 봤을 때는 1,000원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한 번씩. 뭐 태권도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고 근데 이제 많이 우리 지역이 아무도 파워링크 광고가 없어 하면은 차라리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플레이스 광고 세팅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없다면 차라리 없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아까 세팅들을 광고하지 않더라도 세팅들을 좀 해놓으면은 이렇게 페이지 수가 내가 번에 5페이지에도 안 들었다가 4페이지 들었다가 3페이지 들었다가 계속 그런 것들이 작업이 서서히 이루어져서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어떤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기까지인데 그 사이에 광고를 그래도 지금 한 3월달, 4월달까지는 좀 해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 수가 당겨지는 효과를 더 빨리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일단 클릭을 하고 계속 거기 안에서 계속 머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머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핵심 5가지. 자, 왜 블로그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 저는 이거는 키워드 하나로 본다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예. 전단지 현수막도로 학원을 가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전화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진짜 내가 필요한 학원이었다. 한다면, 하지만 보통 그게 아니라면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근데 내 학원이 네이버에 안 나와. 바로 학원 이름을 쳤는데 엉뚱한 지역의 학원이라든지 학원 이름은 비슷한데 우리 지역은 아닌 학원, 우리 지역은 아닌 곳이 뜬다면은 굉장히 좀 이제 의심에는 좀 여기 아닌갑다 이러면서 이제 제껴지게 되는 거죠. 순위에서. 그래서 블로그는 꼭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안되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장점 3가지는 블로그만의 장점은 일단 1번은 축적이 됩니다. 다른 것도 다 축적이 되긴 하지만 진짜 블로그는 축적의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블로그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잘 때 문의가 오고 잘 때 상담을 해주는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딱 이 얘기도 진짜 해요. 블로그를 잘 쌓고 나면은 블로그에다가 다 얘기를 해놨더니 상담할 때 딴 얘기 할 게 없었어요. 엄마들이 다 블로그 보고 왔어요. 자, 원장님 그냥 상담 이거 진행해 주세요. 등록 진행해 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세 번째, 공감. 이거는 좀 다른 얘기 하자면, 블로그에 내가 글을 써놓으면은, 나랑 결이 맞는 학부모님들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지랄 맞은 학부모님들이 안 들어오고요. 나랑 결이 맞는 학부모님들이 나랑 교육 철학에 맞는 공감이 되는 내 글에 공감했다는 학부모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원장님들이 어떻게 교육이 수월할까요? 안 수월할까요? 엄마들을 나중에 뭔가를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요. 이 신뢰도가 보통 학원 다니고 6개월, 뭐 1년 지나야지 신뢰도가 한 50, 막 80 된다 하는데 보통은 진짜 블로그로 내용을 다 보고 오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신뢰도가 진짜 많이 쌓아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된다. 원장님 내가 뭐 요번에 교육비 좀 올리고 뭘 프로그램 도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 다 오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이 맞는 나의 철학을, 나의 교육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학부모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빨리 쌓이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머님들이 교육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블로그만의 좀 더 특이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 마지막 부분은 글로서 풀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 블로그의 핵심은 자, 1번 키워드.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네이버가 포스팅의 순위를 결정하고 노출시키는 기준은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제목에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제목에 키워드가 없으면은 포스팅 누락이 온다거나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학원에서 해야 되는 키워드. 자, 퀴즈. 학원에서 사용해야 되는 키워드. 제 수업 들으시면 다 아시죠? 네, 학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키워드 뭘까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는 분들? 학원에서 사용해야 되는 키워드는 그냥 키워드인가요? 앞에 땡땡이 붙죠? 어떤 키워드? 아무도 모르셔서 답변 안 하시는, 맞아, 지역 키워드. 네, 지역 키워드. 네, 우리가 맛집이라든지 내가 그 동네에 갔을 때 뭔가 맛집과 카페를 알아볼 때 어떻게 알아보나요? 땡땡동 맛집, 땡땡동 카페로 알아봅니다. 네, 맞죠? 아니면 아예 카페명을 넣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학원에서 써야 되는 지역 키워드는 지역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키워드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수업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자, 내 블로그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도료가 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예스24 책 제목도 이건데요. 학부모님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첫 전자책 제목이었어요. 자, 근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대로변, 일종의 이런 키워드는 일종의 대로변, 큰 대로변 키워드예요. 자, 어때요? 경쟁도가 굉장히 높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만큼 검색은 많이 하지만 나한테 올 수 있는 나는 아직 저 지수가 좀 낮고 이렇다면은 나한테 오기가 내가 일단 큰 도로변에서 한 블럭 안쪽에 있는 식당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내 학원이 바로 인지가 되나요? 안 돼요. 여기 있는 대로변에 있는 학원들은 뭐냐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는 학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키워드로 노출됐을 때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 학원들이 이 대로변에 있는 학원들이다. 자, 뭐 이 학원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계속 쌓아서 지수를 계속 쌓아서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블로그를 사서 돈 주고 사서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로변에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좀 한 블럭 안쪽이다. 그러면은 내 학원 블로그에 들어오게끔 길을 뚫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학교명, 좀 더 세부 키워드, 뭐 아니면 뭐 사고력 수학, 뭐 이런 것들, 유아 수학, 초등 수학, 중등 수학 이런 것들이 조금은 검색량이 작은 세부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블로그의 제목에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지, 그런 딱 키워드로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는 엄마들이 내 블로그로 찾아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계속 이 큰 키워드로 나는 왜 노출 안 되지? 라고 하시면은 안 되죠. 내가 이 대로변 학원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거나 시간이 들거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게 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역 키워드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그래서 모든 포스팅에 지역 키워드 넣어야 되나요? 안 넣으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다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일단 하나의 학부모라도 내가 잡고 싶으시면 원장님 넣으세요. 그 지역 키워드 안 넣으면 그 학부모는 내가 이거는 절대 검색해서 들어올 수 없는 들이 됩니다. 내 블로그 들어왔을 때 당연히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검색해서 들어올 수는 없다. 왜냐면은 원장님 지수가 그렇게 막 다 높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뭐 그냥 수학, 교육, 뭐 초등 수학 이런 키워드로는 절대 노출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다 넣는다 라는 걸 전제를 하시고 제목에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키워드를 꼭 넣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공감대. 예. 하나의 포스팅이 얼마나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문의를 만들어내는가가 굉장히 관건이죠. 내가 글을 100개를 써놔도 문의를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원장님 입장에서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썼을 경우에 아니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자,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진짜 이거 원장님들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특히 대행할 때도 이거는 많이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이건 좀 찾아내기 힘들어서, 하나의 포스팅에 일종의 하나의 고객, 한 명의 고객을 잡는다라는 마음으로 좁은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의 포스팅으로 솔직히 초등, 중등 영어, 고등 영어 모집글을 아무리 쓴다고 다 모집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그 모집글 쓰면 아예 모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초등에 맞게끔 왜 초등 영어가 필요한지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하고요. 중등 영어는 중등의 내신 성적에 왜 지금 영어를 해야 되고 어떤 영어를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학부 원장님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어를 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고등 영어는 고등 영어에 맞는 학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걸 뭉텅 들었어요. 다른 글 좀 다 퍼트려 놨으니까 뭐 이건 하나를 뭉텅 들어도 되겠지. 뭉텅 들었어요. 누구 하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타겟을 쪼개야 됩니다. 하나의 포스팅이 진짜 한 명의 고객이라도 한 명의 학부모라도 설득이 돼서 문의가 오게끔 이걸 쪼개야 돼. 근데 한 번씩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타겟이 안정해져 있는 안정하고 그냥 뭐 설명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아니면 타겟을 진짜 넓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하나의 포스팅에 얼마만큼 내가 딱 뾰족한 이 학부모 설득하겠다. 우리 예를 들자면 좀 더 예를 들자면 뭐 사고력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학원에서 사고력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초등 엄마표를 수학을 하고 있는데 수학을 이제는 좀 이제 손을 놔야 된다거나 어쨌든 아니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엄마표 수학을 하고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뭐 학원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푸는 글자를 어떤 설득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예. 사고로 엄마랑 싸우고 있는 아이다. 면 어머니 싸우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싸우지 마시고 학원에 오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가 그렇게 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개념에 혼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와야 되는 거고 아이가 너무 엄마랑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은 엄마가 한 중학교 과정 넘어가서까지는 못 가르치는 과정에서 솔직히 와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중학교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설명이 좀 더 복잡해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설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매체를 접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접근도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맞는 키워드와 그거에 맞는 제목을 구성하면은 그 엄마는 클릭을 하고 난 이런 경우인데 너무 설득이 됐어요. 난 얘하고 알아봐야지. 내 마음을 너무 쏙 들여다봤네? 라고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타겟을 안 정하고 적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잡고 적거나 어, 예. 솔직히 초등 하나만 잡는 것도 굉장히 큰 타겟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지역에 초등 내가 글 하나 썼다고 초등 타겟이 다 들어오면 너무 좋겠죠. 대박 났겠죠, 이미.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진짜 더 드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을 잡아야지 공감대 형성할 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문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네이버 이해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원장님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제가 넣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직접 경험한 후기, 독자적인 정보를 가치 정보, 추천하고 싶은, 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끄집어낸다면, 직접 경험한 후기, 이거는 사진, 어, 내가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내가 직접 수업한 것들 그대로 넣는 거죠. 다른 사람이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긁어 오는 게 아니고, 뭐 수업했던 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는 사람들이 공감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게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좀 인식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그러니까 댓글 점수를 네이버가 좀 안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가 솔직히 한 단계 내려가신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안 들려요? 다른 분들 안 들려요? 저는 똑같은데. 혹시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들리세요? 네네.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웃수를 많이 늘려서 좀 공간과 댓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독자적인 정보도 내가 이제 만들어내고 내가 온라인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독자적인 정보죠. 맞죠? 그래서 혹시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더라도 프랜차이즈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 프랜차이즈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수업하는지 실제로 아마 지점마다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수업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은 이제 큰 틀은 같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엄마들한테 어떻게 어필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문서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크랩 공유를 많이 블로그 뭐 이런 걸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그 블로그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라는 어떤 조건들이 달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크랩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천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추천하고 있는 문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것도 굉장히 블로그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해. 자, 근데 당연한데 조금 힘든 부분이죠. 자, 이게 더 힘든 부분.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자, 진짜 제가 첫 번째 드는 거는 반복이에요. 크게 생각해 주세요. 반복. 어떤 반복? 제목에 같은 키워드가, 우리 같은 키워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위치에 계속 모든 제목에 같은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이 쓴 제목과 내가 쓴 제목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보통 제목 반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업종에도 다른 업종도 다 상관 있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목 반복. 자, 그리고 이미지 반복. 내가 쓴 이미지라도 계속 블로그 안에서 반복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내 이미지라도 한 번 올라갔다, 발행이 됐다, 내 손을 떠났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명함은 다른 의미로 제가 쓰는데, 그래서 저는 같은 명함에서 계속 쓰죠. 그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누라시키는 제 포스팅 다 꼼꼼히 읽어보면 제가 방법을 다 곳곳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같은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거는 안 됩니다. 잘못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블로그가 포스팅이 누락이 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적품지로 가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자, 세 번째가 좀 어려운 개념인데, 단어 반복은 예전에는 포스팅 내에서 뭐 학원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게 좀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고 로직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건 로직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예전 블로그를 배우신 분들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지금은 같은 제목에 특히 그러니까 본문 안에 하나의 단어가 수학, 뭐 영어 이런 단어들이 뭐 20번, 30번, 40번 너무 많이 반복되는 거는 노출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적당히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기준으로 세워드린 거는 100글자에 한 번.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단어를 친다면은 수학이라는 단어가 100글자에 한 번. 파닉스라 치면 파닉스가 100글자에 하나. 내가 전체 글자 수가 1000글자. 란다면 본문에 파닉스가 10번만 들어간다. 최소 10번 넘지 마라.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걸 정확한 수치를 알려면은 블로그 포스팅을 막 점검을 하고 위에 상위 노출된 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원장님들이 좀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블로그 하면은 한 달에 블로그 하나 쓰기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마지노선이 본문의 100글자에 한 번,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복을 싫어한다. 자, 두 번째, 급변. 뭐냐면, 너무 수정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한 번에 수정하고 1분 뒤에 또 수정하고 3분 뒤에 또 수정하고 자 하나의 포스팅을 이렇게 수정하지 마시라. 자, 두 번째는 이 잦은 수정은 A 포스팅을 금방 수정했어요. 뭐해서 링크를 하나 넣는다거나 근데 또 B 포스팅을 1초도 안 돼서 또 수정을 눌러요. 자, C 포스팅을 또 수정을 눌러요. 이것도 굉장히 네이버가 감지를 합니다. 굉장히 급변하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카테고리 수정. A 카테고리에 있던 거를 B 카테고리에 10개씩, 뭐 20개씩 한꺼번에 확 옮기는 거. 이것도 급변하는 거예요. 자, 절대 하지 말라는 거. 마지막으로 포스팅 삭제. 포스팅 삭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포스팅이 일단 만들어졌으면은 네이버가 이 포스팅의 키워드가 뭔지 많은 분석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거 포스팅을 삭제해버리면 유입되는 어떤 하나의 사람이라도 방문자 수라도 끄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누락이 혹시 온다거나 이런 포스팅이라면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르고 전체 블로그를 한 번씩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기존에 내 개인 블로그 쓰던 거를 학원 블로그로 만든다고 포스팅을 다 삭제하는 경우. 근데 이제 한두 개 삭제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포스팅이 한 10개 있었다. 20개 있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삭제를 했다. 그러면은 새 글을 쓰더라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아이디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노출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삭제는 하지 마세요. 근데 뭐 내가 진짜 20개 포스팅이었다면 한꺼번에 비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급변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크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용. 다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라도 내 이미지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이미지 주인이 있는 이미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인이 있어요. 죄송해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그냥 캡처해서 쓰시는 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뭐 진짜 아니면 미리 캔버스 가져와서 띠를 한번 두른다거나 아니면 위에 커버를 좀 씌운다거나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누락을 시킨다거나 예. 그렇게 해서야지 내가 미리 캔버스 그러니까 이미 네이버 올라가 있는 이미지 그리고 뭐 유료 사이트 누락된 걸 방치하면 전적인 지수가 떨어져요. 네. 지수가 안 오르죠. 네, 그게 점수가 안 잡혀서 포스팅 점수가 안 잡혀서 네, 전체 지수가 안 오릅니다. 네, 그래서 비공개 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확실히 누락된 거라면. 그래서 이미지 도용 그리고 글 도용. 요즘에 한동안은 막 이게 글은 못 쓰겠고 다른 사람 내 체인에 같은 체인의 원장님들 글을 도용한 경우가 작년에도 진짜 2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고하시면은 내가 소형을 신고한 사람 안 밝히고 똑같이 글을 썼다면은 이거 신고해서 글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자막도 만들게 이런 뭐 이런 포스팅이 이런 블로그입니다라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속거리지 마시고 진짜 내랑 똑같이 글을 썼다 하면 근데 뉘앙스만 같은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이버가 블로그가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이 진짜 똑같은 경우 근데 한 번씩 허락받는다고 댓글에 허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답해주지 마세요. 그냥 신고하세요. 네. 그건 허락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너무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 힘들게 쓴 글 지키시면 됩니다. 아, 네네. 네. 나중에 좀 링크 드릴게요. 그래서 초상권 침해. 이게 저 학원에서 많이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인데, 초상권 침해는, 일단 보통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스티커 처리를 하거나, 일단은 그래도 사진을 넣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학원 블로그 포스팅에 사진이 없는 거는,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아이들 사진을 넣어야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넣으시되 아니면 저는 보통 이제 언니들 그냥 전자 큰 사진 찍어주시면은 뭐 공유용으로 엄마들 한다 공유한다고 큰 사진 찍어주시면 손목 부분으로 살짝 자릅니다. 네. 모든 포스팅에 다 얼굴이 드러날 필요는 없어요. 맞아. 그래서 살짝
활동, 그래야지 밑에 내가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 어떤 교고를 사용했는지가 더 둘둘해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살짝 손으로 움직이고 손은 보이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티커 처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제 미리 아예 허가를, 동의서를 받으시면은 초상권 침해 문제가 안 되겠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 그만둔 경우 엄마들이 뭐 뒤늦게 초상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아니면 자 내려주세요. 그냥 언제나도 내려주세요 얘기하면은 내리면 되는데, 포스팅을 그냥 수정해서 하나만 삭제하면 되는데, 사진은 좀 악의적인 엄마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 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스티커 처리하고 다 모자이크 처리하면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지수와 네. 당연히 점수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동영상 올리시면. 네. 네. 근데 모든 포스팅에 다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그래도 올리시면은 플러스 알파 점수가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의 포스팅과 나는 동영상 올렸으니까 이 포스팅보다 다 상위에 올라가겠지?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안에 있는 글과 제목과 여러 가지 문제가 포스팅 점수를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블레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수는 기본적으로 일반에서 준체 6, 그래서 최적 1에서 최적 3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우리가 같은 키워드로 봤을 때 노출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는 최신성. 그래서 언니들한테 제가 좀 글을 같은 키워드라도 계속 기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1개월 3, 4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 새 글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노출이 됩니다. 내가 이 글이 내려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수가 높으면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최신성에 의해서 이게 진짜 어떤 거는 하루 만에 확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순서가. 어떤 글들은 한 3, 4일 만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어떤 글들은 뭐 한 일주일 넘게 내가 좀 있다가 일주일 하나씩 내려오는 게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2, 3주가 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키워드 안 쓰면 내가 계속 한 달 동안 상위 노출 되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재신성, 그리고 지수 점수, 그리고 포스팅 점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포스팅은 내가 네이버가 몇 등에 올리겠다. 1페이지에 몇 등에 올리겠다. 녹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이 키워드로 며칠 정도 지나면은 한 5등 밑으로 1페이지에서 안 보이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넘어가는지를 이거를 솔직히 체킹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매번 하긴 힘들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경쟁 강도랑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두 번 처음에 이 키워드 썼을 때 한두 번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그러면 다음 이 키워드를 언제 어느 주기로 써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내가 이 땡땡초 수학이라고 내가 키워드 썼어요. 그러면 내 글은 처음에 한 3, 4일은 1등에 잘 꽂혀 있다가 한 5일, 한 일주일, 2주 정도 되면 하니까 1페이지에서 안 보여. 자, 그러면 그 키워드는 최소한 1주 간격, 2주 간격으로는 한 10일 간격으로는 새 포스팅을 발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지수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어요. 원장님은 목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 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키워드를 쓰면은 노출이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 5번째. 문의 받기. 자, 우리 아까 플레이에서도 제가 톡톡 만들어 드렸어요. 톡톡 얘기했어요. 맞죠? 플레이스의 톡톡을 똑같이 블로그에, 근데 계정이 다른 경우는 다르게 톡톡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계정이 다르면, 플레이스랑 블로그 계정이 다르면 다르게 톡톡을 다른 아이디로 만들어야 되고요. 각각의 아이디로. 그리고 내가 계정이 같으면은 똑같이 어쨌든 이걸로 블로그 톡톡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플레이스 톡톡으로 하나의 계정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포칭 저는 마지막에 항상 이 톡톡 넣는 거랑 장소 넣는 거랑 디지털 명함, 명함을 넣는 경우는 내가 이제 연락처 그리고 전화번호도 솔직히 포스팅에 매번 같이 들어가는 거 개인정보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그리고 뭐 슬로건, 내가 어떤 과목 수업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디지털 명함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복해서 넣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반복해서 넣지 않는 방법은 제 리틀리에 가시면
제 리틀리에 가시면 영상으로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미지 누락시키는 방법. 네, 해놨어요.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리틀리에 친절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리틀리 링크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스타그램 마지막 한 1시, 11시 한 30분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딱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블로그는 인스타그램 당연히 분명히 다른 플랫폼입니다.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고요. 인스타그램은 관심사 기반이에요. 굉장히 관심사 기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자,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키워드, 내가 진짜 아까 큰 대로변에 있는 땡땡도 영어하고 이런 키워드는 내 블로그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절대 상위 노출 안 돼요. 노리지 마세요. 네. 근데 내가 땡땡중, 땡땡중 영어, 내가 땡땡초 영어로는 상위 노출을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블로그를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매력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한테 팔로우를 만들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블로그는 사진, 뭐 동영상, 글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합니다. 아, 이것도 저 못하네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사람 고객을 설득을 해요. 네. 자, 그리고 블로그는 필요하니까 검색합니다. 자, 필요하니까 검색했다. 결국은 뭐냐면 필요성만 내가 잘 맞춰주면 설득이 빠릅니다. 예, 빠릅니다. 자, 근데 인스타그램은 관심사 기반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다고 그 물건을 덥석 사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 딱 관심 있으면 그냥 바로 사요. 그냥 바로 검색해서 사는 사람. 하지만 관심 있다고 덥석 사지 않고 쭉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엄마들이 솔직히 교육도 자기 엄마의 성향이 많이 따라가요. 막 덥석덥석 학원 몇 개 알아보고 딱, 그냥 시기적으로 딱 알아보고 바로 딱 결정 짓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옆에 이 엄마 어떻게 다니야. 인터넷에 블로그 포스팅 다 일일이 다 들어가 봐.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알아보는 엄마도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있다네? 인스타그램 하나 들어가서 옛날 거부터 막 거슬려서 막 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설득 과정이 솔직히 인스타그램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두 가지는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장점 뭐야? 같은 어떤 내용을 올려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다른 옷을 입혀서. 블로그는 글이라는 옷을 입히고요. 인스타그램은 영상이라는 옷을 입혀야 돼요. 나도 같은 내용이지만, 네. 내가 전하려고 하는 교육처랑은 같지만, 블로그는 글이라는 옷을 입혀야 되고, 인스타그램은 영상이라는 옷을 입혀야 돼요. 그게 다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스타그램 세 가지. 프로필, 콘텐츠,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제일 어려우면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제일 어려운 거 맞아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제가 원룸들 프로필을 많이 봤겠죠. 진짜 저는 다 팔로우들이 다 원룸들이에요. 많이 봤는데 실제로 그 동그라미 프로필 사진도 없는 경우도 간혹 있고 뭐 프랜차이즈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일단 원룸들 얼굴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 사진으로 신뢰도를 좀 높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이란 부분은 뭐 개인 원장님 이름을 넣어놓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검색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관사 기반이긴 하지만 검색되는 부분으로는 땡땡수와 영어학원 학원명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름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간혹이시겠지만 여기서 이름은 여기에요. 저한테 올해도 마케팅 학원 마케팅 학원 블로그 저는 그럼 학원 블로그로 검색되게끔 아니면 학원 마케팅으로 검색되게끔 설정해 놓은 게 이름입니다. 이거 프로필 편집 들어가시면은 메뉴에 뜨는 게 이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용자 이름은 이 아이디예요. 아이디. 예. 헷갈리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이름과 사용자 이름은 14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바꿔요. 예. 자, 그것도 검색하시고 알아놓으시고 소개란은 그냥 막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소개란은 근데 막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논란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옆에 자 저도 지금 예전 PPT지만 오른쪽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한 줄의 소개란이 좀 더 길어져도 된다 쪽으로 지금은 비율이 좀 바뀌었어요.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인스타그램 왜 이렇게 한 번씩 바꿀까요? 맞죠? 그래서 저도 지금 살짝 공백이 생겨서 지금 한번 이제 날 잡고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번씩 인스타그램 바꾸는 거에 맞춰서 좀 나도 같이 아 이게 바뀌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좀 인스타 전문적으로 블로그 그러니까 계정 운영하시는 분들 한 번씩 좀 그런 것들 팔로우 좀 해놓으셔가지고 왜 바뀌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써야 되는지를 조금 정보를 얻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멀티링크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멀티링크 제가 이거 아까 리틀리에 여기 지금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리틀리 안에 제가 영상으로 이미지 누락시키는 방법 넣어놨어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케터 검색하셔서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으로 검색하셔서 마지막 리틀리 링크 들어가세요. 이게 뭐냐면 멀티 링크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불스타 오픈한 거 그리고 전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강의 오픈한 것들 다 올려놓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것들 그리고 플레이스 연결시키는 거 오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스 연동 플레이스 가게급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들을 프로필 세팅을 그래도 첫 판에 얼마만큼 잘 해놓느냐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 학원의 차별화 요소를 얼마만큼 소개란에 잘 녹여 놓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남들 똑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남들 쓰는 말 똑같이 쓰지 마시고 우리 학원만의 차별화 요소를 단어를 잘 뽑으세요. 모르겠으면 챗GPT는 좀 물어보시고 아니면 퍼블릭시티를 물어보시고 아니면 지인들한테 물어보시고 제일 좋은 말들 고르고 골라서 소개라는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인스타그램은 기획이 90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원 원장님들은 기획하라면 절대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도 기획하는 거 힘들어요. 네, 못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컨셉은 일상으로 가셔야 돼요. 일상. 근데 어떤 일상? 내 일상이 아니고 학원의 일상. 학원의 일상 속에 원장님 일상도 녹여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못하시면 인스타그램 솔직히 운영 못하신다고 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평소에 사진을 잘 찍고 영상을 잘 찍는 건 필요 없지만은 편하게 찍는지 내 셀카 그래도 좀 평소에 잘 찍는다 하시는 분은 인스타그램 운영하실 좀 기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 그거 진짜 오글거려서 못하겠다 하려 그냥 블로그 운영하세요. 안 되는 거 억지로 잡고 있지 마시고 블로그만 운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나는 내 사진을 못 찍더라도 애들 사진을 많이 찍어준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속성하고 컨텐츠를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는 내가 기획을 해서 진짜 뒤에 제가 기획했던 것들 몇 개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따로 유튜브 때문에라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보성으로 만들어서 이런 기획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진짜 우리 아이들의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재밌게 이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수업을 하고 가는지 뭐 수업 우리가 뭐 방학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조용히 뭐 독학을 하는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은 인스타그램을 꾸준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인스타그램의 흐름은 스토리텔링. 내가 이 영상 하나로 얼마나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자, 밈 콘텐츠는 뭐냐면 다른 사람 만들어진 영상에 일종의 포인트를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밈 콘텐츠. 그래서 이번에 불사 가능에 조금 제가 넣어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밈 콘텐츠를 활용하는 거 아니면 아예 기획을 해서 정보성 콘텐츠를 저처럼 제 거 인스타그램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DM으로 정보를 날려서 계속 뿌리는지. 이거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원장님들 이렇게 정보성으로 뿌리려면, 솔직히 하나 올리고, 더 올리기 힘드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인스타그램의 컨셉을 정해서 내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잘 결정 지으시고, 나 평소에 일상 잘 찍고, 사진도 잘 찍고, 영상도 많이 찍고 하신다면은 저는 일상으로 조금 더 편하게 가셔가지고, 좀 자주, 아이들 수업하는 수업도 자주 올리고, 뭐, 이벤트 하는 거 좀 자주 올리시고, 이러실 필요가 있으세요, 학원은. 그리고 세 번째, 릴스. 일단은 뭐 인스타그램은 릴스가 핵심이죠.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즈, 자막하고 카피라이팅, 그리고 커버. 자,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은 크게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죠. 네. 사이즈 다 잘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 건지 제가 좀 그냥 그렇게 캡처한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제각각이에요. 음. 이러면은 우리가 릴스 칸에서 보면은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솔직히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노출도 안 됩니다. 노출도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릴스 사이즈 세로로 9대 16 사이즈를 좀 맞춰 주셔야지 예. 영상이든 사진이든 맞춰 주셔야지 보통 영상은 세로이 아니면 가로이기 때문에 9대 16으로 보통 맞춰요. 근데 계속 가로 영상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릴스 만드시려면 세로 영상 찍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진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사진 카메라 누르시면은 메뉴에 비율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저도 수업하면 이거 처음 봤어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던데 거기 보시면은 9대 16 또는 3대 4 아니면 1대 1 아니면 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그걸 조정하셔가지고 9대 16으로 맞춰 놓으시고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어쨌든 그걸로 영상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그거 자체로 사진을 그냥 좀 넣으시거나 일단 그거 우리가 그 뭐지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사진만 여러 개 넣어도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만드시거나 내가 영상이 힘들더라도 사진을 먼저 도전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게 노출도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는 일단 사이즈부터 맞는 영상과 사진을 찍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사이즈 1대1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이즈 1대1은 피드 사이즈예요. 피드 그냥 게시물 사이즈예요. 릴스는 1대1 안 됩니다. 네. 아니면 계속 다 통일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 사이즈를 넣고 이렇게 아예 자막처럼 밑에 자막을 똑같이 넣으시거나. 예. 근데 어떤 건 1대1, 어떤 건 9대 16, 어떤 건 4대 3 이러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솔직히 노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네. 아예 똑같이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컨텐츠를 밀고 나가는 부분이죠. 뭐 9천 정도 나온 거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릴스 커버 가운데에다가 자 릴스 컨텐츠 핵심 카피라이팅을 넣어야 되는 이 릴스가 어떤 내용의 릴스인지 영상만 그냥 보여주고 앞에 아무런 말이 자막이 없으면은 이게 엄마들이 클릭해서 보고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어떨 때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이걸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카피라이팅 부분이 첫 번째 클릭하고 싶게끔 만드는 부분, 또는 자막 부분으로 살짝 넣어서 엄마들이 이게 어떤 때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업 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막과 카피라이팅은 꼭 좀 들어가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릴스 커버죠. 네, 많은 원장님들이 릴스 커버를 제작을 안 하십니다. 네, 영상 중에 그냥 맨 첫 편에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딱 나오는데, 우리가 자막을 넣더라도 그 자막이 있는, 카피라이팅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릴스 커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보통 따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따로 못 넣어요. 원장님 이거 따로 작업하려면 시간이 30분은 더 걸립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자막에 넣으실 때 내가 이 부분은 커버로 사용해야지 하는 부분에다가 조금 더 제목처럼 한 부분을 자막을 넣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릴스 커버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왼쪽은 게시물처럼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부분, 오른쪽은 이렇게 세로로 길게 보이는 부분인데, 왼쪽 게시물 부분도 사이즈가 변경됐어요. 예전에는 1대1이었는데요. 지금은 3대4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사이즈가 원래 1대1로 보여서 정사각형으로 보여야 되는데, 잘린 느낌으로 보이죠? 이것도 비율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왜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게시물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죠? 맞죠? 이거 하나 적응하기도 힘든데.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인스타그램이 더 쉬워요. 저는 솔직히 그 말 이해 못하겠어요. 인스타그램 더 어려워요. 왜냐면 블로그 로직은 쉽게 안 바꿔요. 안 바뀌는데, 인스타는 로직도 계속 바뀌고요. 형태도 계속 바뀌고, 더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오류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강조하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자주 올리고 얼마만큼 내가 딱 엄마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가볍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사이즈 맞춰라는 것. 제발 기획은 하지 마시라.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맞춰라. 사이즈, 카피라이팅, 그리고 릴스 커버. 이 세 가지만 제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소통. 내가 띡 올리고 완전히 다들 바쁘신 거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소통을 안 하면은 릴스가 절대 클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올리고 싶은 릴스를 올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일상도 솔직히 뭐 내가 올리고 싶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일상을 계속 학원의 일상을 계속 올리면은 문의는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카피라이팅은 내가 영상 자체는 아이들의 일상을 올리지만 카피라이팅은 엄마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신 건지 포인트를 콕 잘 찍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근데 영상에서 힘들다. 그러면 자막으로, 그러니까 밑에 아예 캡션에, 캡션이라도 어느 그 부분을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벤치마킹 계정을 꾸준히 찾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저 영상 만들고 싶은데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을 잘 만들어. 아니요. 영상을 저렇게 만들고 싶다가 나와야 돼요. 저 영상 어떻게 만들지? 그래야지 배울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있어요. 예.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느는 거지. 절대 잘 못 만듭니다. 처음 만드시는 분들. 그래서, 네, 저 영상 괜찮네? 일단 내 기준에도, 저 영상 조회수도 괜찮고 괜찮네? 학원 릴스 치고는, 저렇게 만들어 봐야지. 그런 계정들을 몇 개 찾아서 그런 영상들을 계속 따라서 만드는 게 먼저예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뭐 영화관에 그걸 벤치마킹 해도 되고요. 다른 지역에 좀 수학이라도 근데 영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면 그걸 따라한다고 그렇게 막 그걸 블로그처럼 뭐 도용이 되진 않습니다. 영상을 그대로 따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식만 따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따라해요. 음식은 아예 영상을 따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원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벤치마킹하는 계정을 잘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최소한 일주일에 지금은 로직상 3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3번 이상 기획해서 못 올려요, 원장님들. 절대 바빠서. 그래서 제가 일상을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올리고 나서 딱 닫으면 안 됩니다. 난 릴스 지금까지 올리고 나서 나 할 일 다 했다고 딱 닫으시면은 이제 그 릴스는 올라가다가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피드나 릴스를 올리고 나서 소통을 해줘야 돼. 내한테 그 전에 전 릴스에 찾아와서 좋아요 눌렀던 사람한테 가서 또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고 같은 안 된다. 솔직히 엄마랑 그렇게 못해요. 간혹 엄마들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엄마들한테는 당연히 그 사람이 그렇게 운영하시면은 아이들 계정 운영한다면 당연히 가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같은 원장님 거라도 그렇게 릴스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릴스 올리면 그 밑에 공감 뭐냐면 하트, 그리고 댓글, 메시지 표시, 그리고 비행기 모양. 나 이거 3개 다 누른다. 한번 1 적어주세요. 나 이거 3개 다 누른다. 3 적어주세요. 나 이 3개 다 누른다. 하고 저장까지. 맨 오른 저장 어딘지 모르는 거 알죠? 책갈피 모양 저장까지. 나 이거 3개나 4개 다 누른다. 개수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4개가 다 누르세요. 3개.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공감, 저장, 공유. 이거를 다 하시고 30분 정도는 위에 했던 활동들 다른 사람의 릴스나 피드에 가셔서 좋아요, 공감, 저장까지 서로 눌러주셔야지 제대로 내 릴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릴스 올리고 딱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소통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이 이 사람이 올리는 스토리나 뭐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9분, 1분 남았네요. 29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누락된 글 하나만,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링크 따로 단톡방에 좀 전달 드릴게요. 네. 네. 아니면 지금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다가, 블로그 24, 유틸 24. 블로그 유틸 24.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블로그 유틸 24. 네,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누락템 포스팅 찾아보는 사이트입니다. 네, 블로그 유틸 24.
네, 블로그 유틸 24 네이버 그냥 검색창에다가 블로그 유틸 24 검색하시면은 네, 사이트 링크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강의 어떠셨어요? 네. 뒤에 지금 Q&A는 또 새로 계속 받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뒤에 안내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댓글을 너무 조용하네요, 이번에. 자, 제가 이제 매달 지금 무료 특강 37회라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번에 좀 설문해 주신 분들 맞춰서 노션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계속 오픈할 예정이니까 단톡방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너무 시끄러운 방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계시면은 제가 한 번씩 커피도 좀 뿌리고 소식도 좀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빠르게 또 무료 특강 소식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단톡방에 계시면서 무료 특강 좀 소식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학원 올인원 1대1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뭐 좀 더 단타로 내가 주수가 많이가 아니더라도 단타로 인스타그램만 보겠다. 아니면 블로그만으로 좀 더 내가 주기적으로 좀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2시간짜리 컨설팅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블로그 대행도 하고 있고 블로그 대행하면은 제가 플레이스는 조금 기본적인 거 만져드리고 네 혹시 광고까지 하신다 하시면은 좀 더 추가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 포스팅 대신에 당근마켓을 대행해드리기도 하고 전단지를 또 대행해드리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아예 내가 처음부터 너무 시간이 너무 안 날 것 같다 블로그 하는데 어차피 온라인 블로그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 나중에 결혼적으로 나중에 배우시면 가져가셔서 같이 겸해서 쓰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하니까 뺏긴다. 제 블로그 쓰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아이디 블로그에 제가 들어가서 쓰는 게 블로그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게 분들이 좀 굉장히 좀 후기들을 많이 잘 달아주셨어요. 바로 딱 톡톡으로 문의받기도 하고 예약으로 바로 입회 진행 되기도 하고요. 예. 너무 다들 신기하죠? 이런 걸 안 해봤다가 맞죠? 네, 그래서 진짜 플레이스까지가 굉장히 저는 세 개가 조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얼마만큼 잘 세팅해 놓으면은 예, 딱 진짜 문의나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솔직히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진짜 학원, 교수소, 공방 네, 제 개인톡으로 나중에 예, 문의 주시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학원, 공부방, 교수소 원장들이 좀 진정으로 제가 진짜 배워 가실 수 있는 과정. 그래서 세 가지를 빡빡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느슨하진 않습니다. 강의 내용이 적지도 않고요. 그래서 빡빡합니다. 근데 그만큼 빡빡한 만큼 제가 피드백도 다 열심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컨설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짜 큰 혜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번에도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저녁 강의 두 번 다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도 이번에 두 번 강의를 하니까, 두 번 다 실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두 번 다 아니면, 근데 일단은 실강 무조건 한 번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다 녹화본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오전 강의, 오후 강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한 번은 무조건 실강으로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강의는 실강으로 들을 수 있으면 최대한 뭐 내가 화면 안 켜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좀 계속 들으셔야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가 인정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름 저도 같은 강의 그냥 녹화본 들으면 되겠지만 완전 100% 같은 강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실강을 그래도 듣고 바로바로 질문도 하시라고 강의를 오전 강의, 저녁 강의 두 번 다 합니다. 그래서 좀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학부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빨리 해서 고3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1 된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번외로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둘째 아이 이제 학부모 운영위원회라 가지고 지금 디지털 교육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또 모아놓고 무슨 강의를 해준 데서 갔다 왔어요. 공교육에서는 저렇게 지금 맞춤형 수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학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은 우리 원장들한테 뭘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잘 가르쳐 주지 하는 머릿속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솔직히 운영을 해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 좀 우리 원장님이 적어 놓으셨는데 혼자서 삭제하지 마시고 수강하시라. 네. 와, 너무 다이렉트로 적어 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후기가 다들 몇 분이 다들 전체 보기 눌러야지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겨우겨우 캡처를 떴어요.
그러면 그 부스터 강의 어떻게 되냐? 네, 네, 뱉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 고용한 사람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스터 3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입니다. 그래서 풀일자를 붙이려니까 그냥 알파를 붙였어요. 그래서 1월 31일 날 금요일도 나는 토요일 수업도 있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금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 두 번 강의 2시간 아마 플레이스는 2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광고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시간 강의가 들어가는 예정이고 둘 다 들으셔도 되고 정 안 되시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블로그 강의는 일단 첫째 주, 둘째 주. 그래서 2월 5일, 2월 12일 해서 오전 10시 강의 한 번 있고요. 저녁 9시 강의 두 번 있습니다. 같은 교환이긴 하지만 제가 뱉는 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2월 19일, 2월 16일 다 녹화본은 다 드리고 평생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천천히 보시라는 개념은 아니고 반복해서 보시라고 제가 평생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시라고 묵혀놓으시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 다 교차 수강 가능하고 중복 수강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실강 무조건 한 번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바로바로 궁금한 점도 생기고 바로바로 다른 원장님들 좀 질문하는 것도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1 개인 컨설팅은 제가 1시간은 아닌데 지금 일단 거의 1시간 해드렸는데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할 게 없는데 뭐 제가 잡아놓진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여기 1대1 개인 컨설팅은 했던 강의 내용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컨설팅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한 사항은 없다. 1대1 개인 컨설팅은 제한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1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스 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순위 파악하는 방법, 세팅, 예약 세팅, 광고 세팅, 수성공개 세팅까지 다 봐드리고요. 블로그 강의, 인스타그램 강의, 그리고 이제 강의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만 그래도 난 다른 강의 이제 다들 들었고 뭐 굳이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진짜 플레이스만 지금 제대로 세팅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플레이스만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나는 플레이스 솔직히 필요 없으신 분은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따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만 하시는 분은 33만 원, 세 가지 다 하시는 분은 38만 원인데 네, 얼리버드로 설 전에까지 마감해 주시면 제가 설에 좀 작업을 해드릴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선차적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때까지 입금해 주시고 결제해 주시면은 34만 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는 지금 저희 단톡방에다가 네, 후기 작성해 주시고요. 채널 제가 지금 블로그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채널 통해 캡처본 보내주시면은 녹화본 또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녹화본 혹시나 일부분만 들으신 분들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Q&A 받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좀 오늘 강의가 어 짧진 않았어요. 마치 1시간 반 진짜 꽉 채웠는데 너무 근데 막 예전에 제가 다른 강의들 할 때는 한 번씩 이런 거 세팅하세요. 저거 세팅하세요. 아예 하나씩 들어가면서 세팅해 드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강의는 그래도 첫 강의라서 전체적인 좀 윤곽과 함께 딱 진짜 언니들 때 이거는 꼭 하시라 하는 것들을 조금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말씀드린 부분이고 네, 썸네일은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비추,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데 제가 통일시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제 블로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C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프롤로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블로그는 인스타만 들을 수는 일단 제가 금액을 한번 제가 개인톡으로 좀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인스타만 들어서는 블로그 상태를 제가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왜 인스타만 들으시려고 하시는지 개인톡 좀 주시면은 제가 저희 그 단톡방 제가 제가 그거 문의 넣는 링크 넣어드릴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잠깐만요. 거기에다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좀 블로그 상태 보고 같이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아니면 이것만 인스타만 들어도 되겠다라를 조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링크 올려드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잠깐만. 네, 썸님. 그래서 프롤로그
제 블로그 쭉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여러 가지로 썸네일을 통일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 는 저희가 원장님들도 제가 좀 글이 쌓이면 프롤로그를 좀 세팅해 드려요. 그래서 위에는 공지사항 내가 수업하고 있는 뭐 초등 영어, 중등 영어 이런 식으로 딱 눈에 보이면은 엄마들이 들어가서 보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깔끔하고요. 또 블로그 마케팅만 들어가서 봤을 때도 예, 매번 다른 썸네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테두리나 기본적인 양식은 똑같이 가져가고 제목만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브랜딩, 전체적인 브랜딩에 효과적이에요. 예. AI 같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전체적인 썸네일 자체를, 테두리를 어떻게 가져가시냐에 따라 다르겠죠. 너무 AI처럼 가져가실 필요 없고, 조금 더, 뭐, 꾸미시고 조금 하나의 요소를, 어떤 분들은 여기다 얼굴, 캐리커처 같은 거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뭐, AI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색깔로만, 좀, 이제 플랫폼이니까 초록 색깔, 인스타그램은 뭐, 빨간 색깔, 조금, 빨간 계열. 제가 당근마켓은 또 보라 계열, 주황 계열입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했고, 또 두 번째는 모바일로 봤을 때도 앨범형으로 해놓으면, 아, 이 부분은 초등 영어구나. 그러니까 초등 영어가 중등 영어, 이런 식으로 뭐, 연령대별 아니면 프랜차이즈별로 내가 같은 썸네일에 색깔만 다르게 가져가시면, 아, 이거는, 초등 영어구나. 이건 중등 영어구나. 한마디로 좀 더 빨리 캐치해서 들어가 보기가, 클릭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썸네일은 어느 정도 통일시켜 주시는 게, 예. 그리고 통일을 안 시키면 매번 사진 하나 가지고 대표 사진을 만들어 버리면은 사이즈가 너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음. 저는 여기다 사진을 넣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사진을 넣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썸네일 안에다가 활동했던 사진 간단하게 넣기도 한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썸네일을 삼아버리면 사이즈가 너무 다 제각각이어서 저는 정방향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썸네일을 만드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거는 솔직히 강사님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긴 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이해가 되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 앞전에 일기는 솔직히 인스타그램만 강의했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블로그 강의를 또 들어봤다 해서 인스타그램만 강의하긴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그분들이 다 블로그가 100%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플레이스랑 다 같이 강의하는 이유가, 좀 이제 전체적 연계성을 좀 가져가기 위한 게 제일 크긴 해요. 예, 그래야지 저도 어느 정도 이 학원에서, 아, 블로그 지수는, 유로는 아니고 내 것만 보신다면은, 불덱스. 불덱스는 내 거랑 몇 개는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불덱스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내 거는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거 로그인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는 링크는 유료 버전이긴 한데 저는 좀 더 상세하게 누락이 생겼으면은 이제 보통은 제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누락이 생겼으면 왜 누락이 생겼는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포스팅이 누락이 몇 개 정도 되는지와 전체적으로 뭐 제목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까지 점검을 좀 해드리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카톡방에 문의 남겨드렸거든요. 네, 문의 주시면은 좀 상세한 지수는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일단 녹화는